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충북을 방문해 협약식을 갖고 현안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선 긋기에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허술하고 미숙한 대응으로 학교 공기순환기 설치 예산 265억 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최근 청주 드림플러스 관리권을 놓고 이랜드 리테일과 상인회의 마찰이 재확산되면서 정상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문해의 남자, 복심으로 불리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정책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포석은 아닌지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충북 현안 해결과 국가정책 개발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이른 시일 내에 공동연구와 협력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의제 개발 등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취임 이후 지방정부 산하 연구원과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가운데 서울과 경기, 영남권에 이어 충북은 7번째입니다. 양 원장은 충청권의 당내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국가균형 발전 방안에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의 싱크탱크에서 정책 협력을 제안해도 기꺼이 받아들여서 충북 발전을 위해서 각 당이 서로 경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그러나 충북연구원이 특정 정당과 업무 협약을 맺은 전례가 없는 데다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역과는 협약이 논의되지 않는 점, 그리고 양 원장 스스로 민주연구원을 총선 병참기지라고 공언한 만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북연구원도 이를 의식한 듯 정책 협약을 특정 분야로 한정했습니다. 비정치적인, 다시 말하면 공동의 지역과 국가 발전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정책 협약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직전 양 원장을 만난 이시종 지사는 청주 지역 아파트 문제 등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폐해와 호남 고속철도 충북선 연결선 건설 등 충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오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충북 방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관권 선거, 사전 선거 운동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정당의 정책 연구기관장이자 현 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 선거를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정책 협의를 앞세운 사실상의 선거 운동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확장 부지에서 발굴된 유적에 대해 문화재청이 가장 강력한 조치인 현지 보존을 일부 결정했습니다. 초기 백제 실마리를 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으로 인접한 3단지 확장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일대에서 조사된 최대 규모 유적, 초기 백제의 역사적 실마리를 풀 청주 테크노폴리스 2차 확장 부지 유적이 일부 현지 보존됩니다. 문화재청은 주식회사 테크노폴리스의 유적 보존 여부와 방안에 대해 이같이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목광묘와 제철 유구 등이 발굴된 산지 일대는 2,000제곱미터가량 현지 보존됩니다. 유적 보존 조치 가운데 중요 유적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유적 위에 흙을 덮고 잔디를 심은 뒤 유적 안내판과 유구 표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평지의 토광묘 2기는 역사문화공원 전시관에 이전 보존되는데 주요 유물은 전시관 지하에 매립한 뒤 유리를 덮어 전시합니다. 3D 측량 자료도 영상으로 제작해 전시관에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초기 백제 철기 문화유적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개발이 좀 제한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보존 조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성, 보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이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유적 원형 보존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일지구와 비교해 진일보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3차 사업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문화재청이 그 3차 부지에서 문화유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논의와 또 적극적인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시행사 측은 3차 사업진에 문화재 출토가 유력한 구릉과 산지 지역을 매입해 원형 보존한 뒤 청주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 교육청마다 학교 공기정화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런데 충북교육청이 신청한 관련 예산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교육청의 허술한 준비와 미숙한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이 초, 중, 고등학교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예산 265억 원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공기순환기의 성능에 대한 위원장의 질문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면 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까? 충북교육청의 담당 팀장은 의외의 답을 내놓습니다. 순환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게 소음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는 틀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학계의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학교 생활의 대부분인 수업 시간에는 정작 가동할 수 없는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설명인 겁니다. 결국 실효성을 의심한 의원들은 265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공기청정기도 그거 하나만 설치하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지금 이 사태가 또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부활을 노렸지만 같은 이유로 역시 전액 삭감됐습니다. 교육청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설비의 실효성 검사를 하겠다는 앞뒤가 바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확정이 된다면 저희도 이제 효율성 평가를 다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교육청의 허술한 준비와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소음이 너무 심해서 못 튼다고 하니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교실당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를 국민의 혈세인데 그걸 통과시키면 저희 의회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제 관련 예산은 가을 2차 추경에서나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설치도 늦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육 현장의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김병우 교육감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교총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의 김 교육감의 발언은 학교 현장의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그러면서 교사들이 겪는 심각한 고충과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리 요금을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말 많고 탈 많았던 청주 드림플러스 상가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 권한을 두고 상인회와 이랜드를 포함한 관리단이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팔짱을 낀 채로 서서 철제 구조물 설치를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가로막은 겁니다. 건물 관리권을 두고 상인회와 관리단의 갈등이 다시 촉발된 청주 드림플러스 상가입니다. 이랜드를 포함한 관리단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건물의 기계실과 방송실 등 일부 시설을 점거했습니다. 이랜드는 이런 언론 보도와 이런 허위 보도를 해서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의 갈등 배경에는 각각 주장하는 다른 법 규정이 있습니다. 상인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58%의 동의를 얻어 대규모 점포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랜드를 포함한 관리단은 지난달 1일자로 상인회가 관리자 자격을 잃은 만큼 집합건물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랜드 측의 지하 1층 영업활동이 인정되면서 전체 건물 매장에서 차지하는 동의율이 32%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 적용된 절반 이상의 동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수차례 했는데도 계속 사실은 이제 불응을 하였고 계속 본인이 자격이 없는데 계속 이제 자격을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관리권 행사를 한 걸로 그래요. 청주시는 이랜드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인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
반면 이랜드를 포함한 관리단 측 역시 기계실 점유 등을 근거로 실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팽팽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청주 우암 1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암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은 조합원의 51.2%인 520여 명과 이해관계인들이 재개발 찬성 공람 의견서를 냈다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시행사를 찾지 못하는 등 사업이 부진해 주민 부담만 가중됐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원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내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견을 들은 뒤 8월쯤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청주방송총국이 지난 4월 두 차례 방송한 시사 플러스 복지 아닌 권리, 너무도 당연한 장애인 권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각,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시청 장벽을 없애기 위해 화면 해설 방송과 수어, 자막 방송을 적용한 배리어 프리 방식을 시도해 방송 기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끈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농협이 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농협 충북본부는 오늘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500여 명에게 양파를 나눠줬습니다. 또 충북농협은행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파를 나눠주고 있으며 직원들의 양파 구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아동복지시설이 종사자 채용 때 범죄 이력 조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